목요일에는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네. 이슈파이터가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다. 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인기가. 더 높아지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말이 씨가 되라. 말이 씨가 되라. 새로운 명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예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네.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네. 있다. 그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국회가 불법 채용 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저희가 TBS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현행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법 개정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네. 기존대로 체포 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8%에 그쳤습니다. 진보층 또 중도층 보수층을 무론하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진보층은 무려 89.4%, 10명 중에 9명, 또 중도층은 10명 중에 7명, 73.4%, 또 보수층도 58.2%로 10명 중에 6명가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법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고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특권 내려놓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 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지금까지 이 사안이 국회에 이제 부의됐을 때 61건의 체포 동의안이 부의가 됐는데 통과된 거는 단 13건에 불과해서 20%를 살짝 넘는. 네. 그래서 5명 중에 4명가량은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한. 그래서 이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지금 내주에 200명 중에서 1위, 2위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어요. 방탄 국회단이 지금 지금 다시 그 포털 검색어에서 지금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나요? 그 투표할 때 가부 이렇게 써낼걸요? 찬성 반대? 이름 쓰나요? 그렇죠. 이름이 이제 파란불, 녹색불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니, 만약에 그 법안은 그런데. 기명 형태로 바꾼다면. 그런데 이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이게 바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양심 고백하지 않는 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국회의원들의 사실 제 식구 감싸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 근데 계속 민의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제 오늘 이제 발표된 선관위 조사를 보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대의제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걸 강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10명 중 8명 정도가 왜 그런지의 한 단면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SNS에서는 국회 해산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뜨거워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야 당사자들이 소속된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론으로 이제 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대 때도 이 법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본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찰떡궁합이에요. 그렇게 서로 드루킹 특검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이 될까? 체포동의안.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부결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지지율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상승폭은 좀 더 컸거든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지금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난항 소식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했듯이 아무튼 민주당에는 큰 그 내상으로 지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부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무시하는 게 이게 가결이 되려면 과반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주평화당 정의당이야 동의할 가능성이 많지만 민주평화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어떤 입장을 띄느냐. 이건 또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신투표로 맡겨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죠. 이택수 대표는 심지어 홍영표 대표, 권성동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대표직 물러나야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셨거든요. 박시영 부대표께서는 저도 희망은 담아서 저는 희망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이 범죄를 비호하는 집단이다 국회가 그게 자체가 오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잠이 오실까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체가 집단으로 국회 맨날 욕먹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아직 2년이나 그럼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좀 방심한 투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 좀 살펴볼까요? 네, 5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북미회담 난기류 영향 때문에 72.2%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22.8%였는데요.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 이후에 월요일 날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의 드루킹 살해 보도 관련해서 73.9%로 소폭 하락한 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이 북 핵실험장 폐기, 남취재진 명단 접수 거부 소식이 보도된 화요일을 경과하면서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보도가 이어졌던 어제도 72.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은 저희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고 수요일까지 연 이틀 수치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특히 PK 지역과 TK 지역 그다음에 또 60대 이상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72.2%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높은 거죠. 절대적으로 높은 건데 소폭 하락한 이유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의 원인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죠. 북에서 굉장히 반발했고, 특히 태용호 공사의 발언이라든가, 뭐 전단 날리기, 맥선드 훈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고위급 그 인사들이 거친 언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오늘까지도 그랬죠. 북미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생기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꺾인 게 아닌가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일부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한 대로 드루킹 사건에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설 이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게 좀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고조되고 요때 또 시청률이 좋아요. 이러다가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는데 이제 3주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유한국당이 참 어쩔
어쩔 수 없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 자체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게 단막극이 아니에요. 이게 쭉 옥신각신하면서 미니 시리즈입니다. 한 10부작 정도 되는. 오늘 또 이제 풍계리. 그렇죠. 이게 내일 또 크게 보도가 오늘 될 거고. 밤부터 나올 거예요, 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 선거가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에 의한 선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 종합적인 거는 지난 1년간 총체적으로 대통령대로 또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대로 유승민과 안철수는 안철수 그 당대표대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라는 선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비핵화, 이 국면에서의 어떤 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영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편 대하 드라마. 장편 대하 드라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건 더 커요. 73년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MB 조사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이슈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MB 드라마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무로 조기조정될 수 헐리우드이 있어요. 같이 합작한.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은 느낌. 그렇죠. 뭔가 해 자원 문제라든가 외교.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드라마를 그냥 끌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율은 좀 더 올랐나요? 아니면 정당 지지율 좀 볼까요? 지난 2주간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4.9%로 대략 55%를 기록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는 상반되게 이번 주는 상승했습니다. 보통은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 동반 상승하는데 이번 주는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 또 한국당도 2.2%포인트 상승해서 모처럼 20.9%, 20%대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당의 지금 내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0.8%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정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그리고 이제 각 당의 경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무당층은 점차 줄어드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이 후보들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공식 같은 그런 현상인데 아무튼 민주당도 올랐고 한국당은 조금 더 올랐고 바른미래당도 0.8%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오늘이 굉장히 큰 이제 중요한 날이죠. 그 손학규냐 박종진이냐 성파을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공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당의 향후 거취와도 관련이 있는 그래서 당의 지지율과 제가 보기에 오늘 아침에 제일 큰 뉴스는 박종진 전 앵커의 실시간 검색어에 뜨고 그래서 이게 고도의 노림수 아닙니까? 박종진 띄워주려고 바른미래당에서 지지율이 안 뜨니까 손학규를 이렇게 올려서 뭔가 티격태격하면서 이슈를 계속 조연을 띄워서 주연 배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약간 그럴 정도로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드루킹 특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더 오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 지역 조사를 했는데도 드루킹 영향이 있냐 없냐 했더니 팽팽하거든요. 40대 43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경남 지역만 했는데 그러면 전국 단위로 본다면 영향이 없다는 게 아마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남 지역이 그나마 더 민감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루킹 사안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도층까지 확장력을 가지는 이슈는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온리 드루킹 문제만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20%가 넘은 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그 한국당이 이제 2주째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20%대에 복귀한 건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정당이나 많은 국민들의 평가는 상반되게 계속 폄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한 달간 10%대로 떨어졌었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난기류에 처하면서 다시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시
어제부터 네. 남북 간에 약간의 이제 순풍이 불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또 다시 20%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드루킹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소폭 영향을 미쳐왔습니다만 네. 지금 남북 정상 혹은 뭐 북미 정상회담의 여파 때문에 네. 드루킹 사건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왔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서 진보층까지 결집시키는 효과. 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가 어제 이제 봉화마을 가서 네. 굉장히 대선급 주자처럼 대선급 주자였어요. 아이돌도 네, 아니고. 그렇게 환호를 받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 특히 이제 20, 30, 40 세대가 예. 김경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네. 또 국회의장이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돼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이 선출이 안 되면 또 특검도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특검이 지금 동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은 뭐 당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원래 이제 정세균 의장 임기 29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24일 날 오늘 뭐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28일 날 처리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여당의 후보는 문희상 의원이 네. 그 추대가 됐는데 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재보궐선거가 12곳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하자. 하자. 그래서 결국 6월 하순경에 예. 그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때 국회의장도 새롭게 예. 뽑히고 상임위원장들도 정리가 되는 그 수순으로 갈 것 그럼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공전 상태가 공전 상태가 돼.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구속 관련해서 구속자 그 문제도 피의자 변수가 있습니다. 예. 신문이 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이 없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지켜봐야 사회를 되겠네요. 이제 보면 국회 본회의 네. 사회를 누가 보느냐. 네, 사회권. 예, 그게 보니까 최다선이더라고요. 네. 봤더니 서청원. 서청원은 8선. 8선. 예, 8선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사회를 볼 수 있는 네. 기회는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회권. 뭐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본회의가 그렇죠. 개최되는데 네. 지금 그 아까 또 국회의장 인선 문제가 마무리 안 되면 네. 여당에서 받을 일은 없죠. 예, 근데 예. 진짜 김경수 후보의 네. 인기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조명이 되니까 네. 사실은 야 진짜 대통령이 최측근인가 보다. 경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측근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지 원 오브 댐. 오른팔 이렇게까지는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게 인지도면이나 중량감 면에서 김태호 후보가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 일반적으로 도지사 예. 2번 했지. 예. 총리 추천까지 어쨌든 되다가 예. 낙마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야. 김경수 의원이 이번에 도지사가 만약에 된다면 차기 주자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긴장해야 할 게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조사를 했어요. 네. 매 그 선거 때마다 동일 기간에 투표율 조사를 합니다. 예상 투표율을 네. 조사하는데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 비해서 예상 투표율이 네. 적극 투표층이 15%포인트가 올라서 70%가 나왔습니다. 투표하겠다. 네, 적극 네. 투표하겠다. 예. 그럼 대개는 적극 투표층에서 아주 빼더라도 한 10%포인트 빼거든요, 대개는. 네, 그러면 네. 60%는 상회할 거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 지난번에는 55%가 냈는데 실제 투표는 56.8 예. 나왔거든요. 거의 엇비슷하게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물론 70%까지 도달하기 쉽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이번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30,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 지방선거 56.8보다는 적어도 3, 4% 이상, 60%는 넘을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더욱이나 지금 힘든 판이지만 젊은 층들이 되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좀 더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들은 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보수 정당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그 고연령층 보수 유권자들이 또 투표장에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20, 30, 40 세대가 투표율이 좀 낮았던 그렇죠. 그런 선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네. 사전 투표에서도 뭐 20% 넘게 투표가 이루어지고 네, 맞아요.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 숨겨진 이제 보수 표심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2030, 40이 투표를 좀 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결과를 네. 보면은 2030, 40 세대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드루킹이라든지 지금 보수 표심의 결집을 또 한번 견제하는 사실은 뭐 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있어서는 여당 표심이 좀 이완되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 드루킹 사건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지층도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을 하는 거 보면 정치에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건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일찍이 떠나보낸 어떤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지방선거 한 약 3주 정도 앞둔 이 마당에 보면 네. 야당 심판론, 그렇죠. 여당이 아닌 야당 심판론이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견제론이 힘을 얻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심판론 성격으로 너무 세게 가져왔기 때문에. 야당 견제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와 김문수 얘기가 나오고 대전시장에서도 자유한국당 박성일 후보와 또 바른미래당 후보 간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설이 막판 변수는 될 수 있지만 판을 뒤엎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좀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요즘 여론조사 못 믿겠다. 여론 조작이다. 그 문재인 지지층만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여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판세가 김문수 후보가 뒤처진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못 믿는데. 근데 왜 단일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못 믿는 거니까 여론조사 자체를요. 보수 언론들도 머릿 기사로 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수는 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단일화를 하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좀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뭐 10%라든가 최소 15, 20%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일화해도 하프 게임 정도 나온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단일화가 순항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결선 투표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 2위 간의 격차가 15%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뭐 결선 투표에도 역전시키기가 어려웠던 과거 전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건 결선 투표도 아니고 단일화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다음에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사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도 그런 사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15%도 훨씬 넘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투표용지 이후에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건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위 싸움이 더 관심이. 그래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제주도, 경남, 울산, 대구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대구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대구시장이요? 예, 대구시장 조사가 최근에 이제 두 건이 발표가 됐는데 두 건 모두 10% 이내 포인트로 지금 그 1, 2 후보가 좁혀진. 한국당에는 권영진 후보, 민주당에는 임대윤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8.2%포인트 차이로 되게 그렇게 나오죠. 좁혀졌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뭐 3위로 되고 15%도 못 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점점 가까우니까 굉장히 뜨겁게 쟁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안이 국회에 이제 부의됐을 때 61건의 체포 동의안이 부의가 됐는데 통과된 거는 단 13건에 불과해서 20%를 살짝 넘는. 그래서 5명 중에 4명 가량은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한. 그래서 이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지금 내주에 200명 중에서 뭐 1위, 2위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어요. 방탄 국회단이 지금 지금 다시
그 포털 검색어에서 지금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나요? 그 투표할 때 가부 이렇게 써낼걸요? 찬성 반대? 이름 쓰나요? 그렇죠. 이름이 이제 파란불, 녹색불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니, 만약에 그 법안은 그런데. 기명 형태로 바꾼다면. 그런데 이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이게 바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양심 고백하지 않는 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국회의원들의 사실 제 식구 감싸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 근데 계속 그 민의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제 오늘 이제 발표된 선관위 조사를 보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대의제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걸 강력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10명 중 8명. 8명 정도가 왜 그런지의 한 단면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SNS에서는 뭐 국회 해산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아니 두고 국회의원들이 보자. 그런 얘기 했어요.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뜨거 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야 당사자들이 소속된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론으로 이제 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정의 원인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죠. 국에서 굉장히 반발했고 특히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라든가 뭐 전단 날리기, 맥선드 훈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도 고위급 그 인사들이 거친 언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오늘까지도 그랬죠. 북미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생기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꺾인 게 아닌가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일부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한 대로 드루킹 사건에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설 이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게 좀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고조되고 이때 또 시청률이 좋아요. 이러다가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는데 이제 3주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유한국당이 참 어쩔 수 없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 자체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게 단막극이 아니에요. 이게 쭉 옥신각신하면서 미니 시리즈입니다. 한 10부작 정도 되는. 오늘 또 이제 풍계리. 그렇죠. 이게 내일 또 크게 보도가 될 오늘 거고. 밤부터 나올 거예요. 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 선거가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에 의한 선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 종합적인 거는 지난 1년간 총체적으로 대통령대로 또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대표대로 유승민과 안철수는 안철수 그 당대표대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라는 선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비핵화 이 국면에서의 어떤 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편 대하 드라마. 장편 대하 드라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건 더 커요. 73년짜리.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MB 조사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이슈가 더. 그 사실은 이 범죄를 비호하는 집단이다. 국회가. 그게 자체가 오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잠이 오실까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체가 집단으로 국회 맨날 욕먹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아직 2년이나 그럼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 방심한 투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 좀 살펴볼까요? 네, 5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북미회담 난기류 영향 때문에 72.2%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22.8%였는데요. 지난주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 이후에 월요일 날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의 드루킹 사례 보도 관련해서 73.9%로
소폭 하락한 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이 북 핵실험장 폐기, 남취재진 명단 접수 거부 소식이 보도된 화요일을 경과하면서 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보도가 이어졌던 어제도 72.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은 저희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고 수요일까지 연 이틀 수치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특히 PK 지역과 TK 지역 그다음에 또 60대 이상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72.2%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높은 거죠. 네. 절대적으로 높은 건데 네. 소폭 하락한 이유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목요일에는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네. 이슈파이터가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다. 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 높아졌습니다. 네, 인기가. 더 높아지기를 네. 기대하면서 네, 말이 씨가 되라. 말이 씨가 되다. 새로운 명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예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네.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국회가 불법 채용 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저희가 TBS 의뢰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현행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법 개정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네. 기존대로 체포 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8%에 그쳤습니다. 진보층 또 중도층 보수층을 무론하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진보층은 무려 89.4%, 10명 중에 9명, 또 중도층은 10명 중에 7명, 73.4%, 또 보수층도 58.2%로 10명 중에 6명가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법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고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뭐 특권 내려놓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 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지금까지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대 때도 이 법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본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찰떡궁합이에요. 그렇게 서로 드루킹 특검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이 될까? 체포동의안.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부결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지지율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은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상승폭은 좀 더 컸거든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지금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난항 소식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했듯이 아무튼 민주당에는 큰 내상으로 지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부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무시하는 이게 가결이 되려면 과반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의당이야 동의할 가능성이 많지만 민주평화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어떤 입장을 띠느냐. 이건 또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신투표로 맡겨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죠. 이택수 대표는 심지어 홍영표 대표, 권성동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대표직 물러나야 여기까지 네, 진도가 물러날 가능성이 나가셨거든요. 있다. 예. 박시영 부대표께서는 저도 희망은 담아서. 예. 저는 희망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